자, 7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형식은 사인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사인. 얘는 y 콜 a 사인 bx. 이 6번에서 공부한 게 이제 이거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이제 y 콜 사인 x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출발을 해서 x의 상수가 곱해진 거, 그 다음에 이거 사인 함수 전체에 어떤 상수가 곱해진 거의 의미가 뭐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얘는 거기다가 뭐를 바꿔준 겁니까? 이 x가 뭘로 바뀌었지? x-m으로 바뀐 거고요. 거기 이제 전체적으로 플러스 n이 있는데 이거는 n을 1로 넘겨버리면은 결국 y가 y-n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 바로 이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x 대신에 x-m 넣고 y 대신에 y-n을 넣었다는 게 바로 뭐겠어요? 이거는 x축으로 m만큼, y축으로 n만큼 양의 방향입니다. x축 양의 방향, y축 양의 방향으로 m, n만큼 평행이동한 걸 말하죠. 평행이동. 자, 그래서 모양은 그대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모양을 결정짓는 애들은 a하고 b고요. 요 m과 n,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 는 것은 이 사인 함수의 모양 자체를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그 모양은 a, b로 결정이 되고요. 걔네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평행 이동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y 콜 sin x를 그려가지고 x 대신에 x-2분의 파이, y 대신에 y-1이라는 거니까 요거를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것, 이거를 그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그립니까? 이런 거는 자, 일단 기본 함수를 그려놔요. 기본 함수 조그맣게 좀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 주기만 그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뭐 연결되긴 하는데 일단 한 주기만 그려놓을게요. 이거는 뭐 복사해서 그리면 되니까. 그럼 얘는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입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1이죠.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하니까 2분의 파이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가고 얘는 1로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상황들을 좀 정리해 가지고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죠? 물론 뭐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갔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1만큼 옮기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1만큼 위로 올라가죠. 1만큼 위로 올라가면 요 점이 요로 갑니다. 원점으로 가죠. 그리고 1까지 올라갔던 게 이제 2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되죠? 그래서 얘는 또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뭐 이런 상황, 이런 그래프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최대값은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1에서 2까지 올라가는 거죠. 최소값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진폭이 어떻게 돼? 2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2. 이런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위치가 변했죠. 그래서 요거는 평행 이동을 시키는 그래프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이제 종합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려야 될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되시죠? 자, 밑에 정리된 걸 볼게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그래프에서 이런 형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최대값은 요 앞에서 요 값이 결정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좌우로 평행이동한 건 별 의미 없죠. 그래서 위아래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가 그거에 따라서 절대값 a 플러스 n이 최대값이 될 것이고 최소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에다가 플러스 n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는 역시 b가 결정한다. 그죠?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다 똑같이 이 상황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뒤에 이제 우리가 그 예제에서 좀 더 연습을 해볼 텐데 일단 어떤 것이다 라는 감은 잡고 가야 되고 이 정리 밑에 예제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자, 이번엔 8번째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많기도 하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봤던 그 단위원인데요.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해가지고 이제 OP 동경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P에서 이제 수선을 내려가지고 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각이 달라짐에 따라서 얘를 좀 더 커졌다고 합시다. 달라짐에 따라서 삼각형의 모양은 달라지더라도 뭐는 일정합니까? 이 빗변의 길이가 1이라는 건 일정하죠. 이거의 반지름이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코사인, 얘를 그냥 사인으로 보면 돼요. 원래 이제 이거분의 요것이 코사인이긴 하지만 그냥 얘가 1이니까 요거 길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 점의 x좌표죠. P점의 x좌표. 그 다음에 P점의 y좌표가 이제 사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탄젠트는 그게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요 삼각형에서 만약에 탄젠트를 정의해버리면은 밑변하고 높이가 동시에 변하는 상황이고 이 빗변만 일정한데 어차피 탄젠트는 빗변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에서 이 밑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요 파란 삼각형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동경이 요거에서 이걸로 변했다고 했을 때 얘를 갖다가 연장을 시킵니다. 밖으로 연장을 시켜. 이렇게 쭉 연장을 시켜서 그 OA에서 수직인 선을 위로 긋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 그걸 이제 T라고 하자는 거죠. 그럼 이제 세타가 요 각이면 T는 여기 있을 거고, 세타가 만약에 이 각이면 T는 여기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뭐야? 이 직각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 한번 보세요. 둘 다 밑변의 길이가 항상 1입니다. 이건 이 각이 더 커진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탄젠트 값인데 밑변이 1이니까 결국 이 t의 y좌표가 탄젠트 값이 되는 거죠. 자, 근데 t는 이 원주상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거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타가 점점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 위로 점점 이게 급속히 커져요. 그래서 세타가 거의 90도 가까이 갔을 때는 약간만 각이 커져도 이 탄젠트 값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정작 세타가 90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쭉 연결을 해도 얘랑 만나질 않죠. 그래서 무한히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걸 갖다가 요 길이를 지금 함수 값으로 해서 좌표 평면에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지금 y좌표를 해가지고 세타 값에 따른 y 값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를 추적을 해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인처럼 이렇게 증가는 하는데 그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즉 아래로 볼록한 거죠. 정작 2분의 파이에서는 함수값은 없습니다. 정의가 안 되죠. 무한히 커지는 거죠. 근데 2분의 파이를 살짝 이제 더 넘어가게 되면 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그죠? 왜냐면 세타가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얘분의 얘인데, 그죠? 이거분의 이거에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 마이너스 값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90도 이쪽에 이제 거의 y축에 가까워져 있으면은 이 값이 굉장히 커지니까 결국 마이너스로 무한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쭉 따라서 그렸더니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탄젠트는 재밌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부호를 1사분면에서 플러스, 2사분면에서 마이너스, 3사분면에서 플러스, 4사분면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사인하고 코사인은 그렇지가 않죠? 사인, 코사인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그 복습을 좀 해보자면 사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였고요.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편각이 각이 말이죠. 한 바퀴 삥 돌 때 360도를 돌아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죠. 뿔뿔 마마 이렇게. 얘는 뿔마 마뿔. 하지만 얘는 불마 불마니까 굳이 한 바퀴 돌지 않아도 180도마다 뿔마 불마 이게 부호가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2파이가 아니라 파이입니다. 즉 180도마다 반복이 되는 거죠. 사인과 코사인은 2파이가 주기였죠. 근데 탄젠트는 파이가 주기다. 주기가 180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다 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뭐 유리함수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끊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요거를 하나의 주기로 봐도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한 주기로 생각해도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봐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쭉 이제 연결을 시킨 것이 바로
탄젠트 곡선이 됩니다. 되시죠? 이것도 역시 외워야 돼요. 그리고 탄젠트 곡선은 2분의 파이의 홀수배, 짝수배에서는 0이고요. 2분의 파이의 홀수배에서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다. 그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점근선이 되죠. 점근선, 점점 가까워진 점근선. 자,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탄젠트 곡선의 특징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책에 정리가 되어 있죠. 잠깐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이나 사인 함수처럼 이것도 특성을 여러분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정의역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이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2분의 파이의 홀수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이거를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사인 코사인 값은 기본적으로 0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는데 탄젠트 값은 위로도 한도 끝도 없이 하고 아래로도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 최소 값이 없겠죠.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실수 전체 값이 다 나와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다 나옵니다.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거는 사인 함수하고 비슷하죠. 사인 함수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인 함수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가 다 기함수예요. 주기가 파이다. 2파이가 아니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바로 이 탄젠트 함수가 정의되지 않은 바로 그 값이 점근선이 됩니다. 자, 되시죠? 자, 그럼 이 탄젠트 함수도 기본형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요게 이제 변형된 거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9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역시 그 사인 코사인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탄젠트 x라는 함수에 x의 어떤 그 계수가 곱해진 거,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 전체의 어떤 계수가 곱해졌을 때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 사인 코사인 때랑 비슷해요. 그래서 앞에 곱해졌을 때는 함수값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 탄젠트 x면 뭐야? 원래 탄젠트 x가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은 그게 각각 2배씩 되는 겁니다. 위아래로 잡아 늘린 거죠. 이게 2가 아니라 뭐 2분의 1이다 그러면 잡아 늘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축소가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주기나 최대 최소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죠? 어차피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단지 이제 이 휘어진 것이 좀 달라지겠죠. 곡률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EX처럼 X의 상수가 곱해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사인 코사인 때랑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X가 있을 때는 X만 있을 때는 얘가 0에서 파이까지 가야 한 주기가 다 나오지만 EX가 되면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만 움직여도 한 주기가 다 나오죠. 탄젠트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주기가 반으로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 2를 곱했다 그러면 반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주기는 이건 90도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0도만 가면은 한 주기의 값이 다 나오는 거죠. 그 사인, 코사인 곡선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주기가 이제 저 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해보죠. 그 밑에 정리된 걸 한번 봅시다. A 탄젠트 bx라고 했을 때 A 값은 위아래로 잡아 늘리거나 이렇게 잡아 누른,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변하는, A가 1보다 크면은 이렇게 되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고, 사실 A가 또 음수면은요 이게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되겠죠. 얘가 아래로 내려가고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자, 그런 거를 결정하는 게 A고, 이 B는 뭐다? 얼만큼 주기가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입니다. B가 예를 들어서 뭐 2나 3이나 그러면 주기는 줄어들고, 그죠? 몇 배로 줄어들죠. 그 다음에 B가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이나 3분의 1, 혹은 이것도 이제 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거 오히려 늘어납니다. 사인, 코사인하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은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탄젠트 함수는 원래 최대 최소값이 없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제한 변역을 띵 만들어 놓으면 최대 최소값이 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한 변역이 있으면 x의 범위가. 그러나 그런 얘기 없으면은 한도 끝도 없이 위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최대 최소값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b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원래 탄젠트 함수의 주기 파이를 b로 나눈 것이다. 물론 이제 b가 양수일 때는 그냥 b로 나눈 것이다 그랬지만 b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기를 얘기할 때는 절대값 b로 나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은 이제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있죠. 그 사인, 코사인과 마찬가지로 탄젠트 함수도 이제 평행이동까지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좀 더 내려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그
A 탄젠트 bx에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들어가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m 들어가서 맞으면 위에 거를 평행 이동한 그런 그래프가 여기 하나 나와 있죠. 요거 예를 한번 우리가 풀어볼게요. 요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얘는 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y 콜 탄젠트 x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큼지막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이 다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2분의 파이 단위로 이걸 일단 잡아봅시다. 이거 귀찮고 힘들다고 해서 잘 안 그리고 그냥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회합니다 나중에. 자,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요건 외우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2분의 파이가 이제 점근선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점근선이 이렇게 이제 쭉 있어요. 점근선이 2분의 파이의 홀수배에서 점근선이 이렇게 있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점선으로 하게 지금 탄젠트 그래프인데 탄젠트 EX란 말이지. 탄젠트 EX. 그럼 뭐야? 주기가 반으로 줄죠. 그래서 2분의 파이가 아니라 4분의 파이에서 말하자면은 점근선이 생기게 됩니다. 맞으면 얘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거 여기다 그렇게 그리면은 굉장히 좀 거시기 하니까 좀 복잡하니까 우리는 좀 요령껏 하기 위해서 요거를 아예 싹 바꿔버립시다. 요거를 싹 바꿔버려. 단위를 바꿔버리자고. 그러니까 이거를 4분의 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러면 2분의 파이가 되겠고 얘는 2분의 3파이가 되나요? 얘는 뭐 2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도 이제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러면 탄젠트 EX까지 그린 겁니다. 이때 주기는 어떻게 돼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혹은 뭐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까지라고 봐도 됩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프를 그냥 그린 걸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 x 요 값을 좀 다르게 썼습니다. 그럼 이제 주기가 2분의 파이로 줄어드는 요 함수가 되는데 요거에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들어가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고려가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걸 좀 먼저 해주죠. 그 평행 이동은 제일 나중에 해도 됩니다. 제일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3이 곱해졌잖아요. 그러면 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검은색 실선으로 해볼게요. 위아래로 3배씩 이렇게 더 가파르게 되는 거죠. 3배씩 이렇게. 자, 됩니까? 3배씩 이렇게. 모양이 좀 달라지는 거죠. 여기도 물론 더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되죠.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1만큼. 그럼 x축으로 일단 4분의 파이만큼 가면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이제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얘가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게 되니까 이 까만색 그래프가 그냥 똑같이 까만색으로 합시다. 그 대신 좀 굵은색으로 하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점근선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아니라 점근선이 어떻게 돼요? 여기,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점근선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되고요.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 45도만큼 평행이동한 거고, 그걸 다시 1만큼 위로 올린다. 그럼 1만큼 위로 올리면 어떻게 했어요? 이 선들이 다 1만큼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평행 이동을 하는 거죠.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0이었던 값들이 다 이제 1이 돼버리는 그런 거예요. 0이었던 값들이 1이 돼버린다. 그래서 요 값, 그 다음에 까만 굵은 선의 요 값들이 다 1이 돼버리는. 여기 다 1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굵은 선으로 표시한 게 이제 최종적인 요 함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1입니다. 자,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죠? 물론 이제 다 그리고 나서는 이전 거는 이렇게 지워주는 게 좋겠죠. 보기가 좋으라고. 이렇게. 자, 뭐 한 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점근선은 좀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점근선. 자, 되겠습니까?
탄젠트보다는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우리가 훨씬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탄젠트 함수 그래프 그릴 그 경우는 오히려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 그리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되시겠죠? 자, 귀찮더라도 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개념 확인 코너에 문제 3개, 그 새끼 문제까지 좀 여러 개 있는데 꼭 하나씩 다 해보시고 나서 필수 예제로 넘어가는 것을 꼭 추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